안녕하세요. 성재입니다. 오늘은 자존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높으신가요? 자존감이 무엇이죠? 자존감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꽤 괜찮은 사람이신가요?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일까요? 저는 지금은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강의하면서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또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기부를 조금씩 하면서, 뭐 이렇게 남을 돕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죠. 저는 이렇게 아주 작지만 그렇게 조금은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굉장히 지금은 자존감이 조금 높아 있는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절대 스스로 자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나 괜찮은 사람인데, 이 세상 살만한데 죽을 수 있을까요? 죽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저는 이제 아이들을 보면 자존감이 좀 낮기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아이들한테 뭐 양육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아이들 자존감 물려주는 거. 너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너 되게, 뭐 예를 들어 공부를 못하면, 너 공부 못하지만 다른 거 잘하잖아. 괜찮아.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영어 못해도 다른 걸 잘해. 다른 거를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공부를 조금 못하지만 나중에 내가 열심히 하면 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그렇게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카이스트나 서울대 간 아이들 중에 이제 뭐 자살하는 아이들 얘기들이 이제 종종 나와요.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카이스트까지 가고 서울대 갔으면 정말 상위 몇 프로인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는 곳이 그런 곳인데 그 아이들이 누구보다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자존감 높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저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 뭐 직업도 번듯하고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격도 저 정도면 괜찮고 뭐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뭐 너무 좋은데 자존감이 좀 낮아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냥 겸손해서일까요? 겉으로 제가 무슨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겸손이라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자존감이 왜 이렇게 낮을까? 이제 저부터 나도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았지?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지? 카이스트에 갔는데 그 아이들이 왜 막 자살을 하고 그랬었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책도 찾아보고 뭐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 좀 찾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외국에서는 아이가 이제 똑같이 이제 영어 성적이 우리나라 부모님과 이제 외국 부모를 이제 어디서 비교를 했는데, 아이가 이제 영어 점수가 70점을 맞았다가 다음에 이제 90점을 맞았다고 쳤을 때, 외국에서는 우리 아이의 실력이 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네가 70점이었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90점 됐구나. 잘했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70점에 맞았던 아이가 이제 90점이나 100점을 맞았다고 이제 해볼게요. 엄마인 나로서 너무 기쁘단 말이죠. 근데 아이가 엄마 나 뭐 90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그러고 이제 시험지를 들고 왔을 때 너무 기뻐요. 근데 그때 우리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 밑은 곳에서 90점 100점 맞은 아이가 니네 반에 몇 명이야가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제 아이한테 그렇게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표현은 안 하지만, 저 멀리 저 무의식 안에서 그게 이제 궁금해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져요. 우리나라는 뭐냐면, 외국에서는 내 아이의 실력에 늘어난 것에만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비교.
내 아이가 100점을 맞아와도 그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0점 맞은 아이가 몇 명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뭐 100명 중에 몇 번째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왜 그러지라고 생각했더니 우리가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수미양가 하고 뭐 500명 중에 몇 등, 정교석차, 반석차 늘 나왔었잖아요. 그 석차를 보고 똑같은 70점이어도 뭐 석차가 낮으면 별로 못한 거고, 똑같은 70점이어도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내 앞에 많은 아이들이 없으면 내가 잘한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아이가 또 내가 누군가보다 앞서야 되는 거예요. 항상 경쟁, 비교. 그런 이제 사회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 이제 무의식 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제일이야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딱 대학교에 입학했더니 이제 내가 제일 잘난 애가 아닌 거죠. 나보다 더 잘난 애들이 막 너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자존감이 확 이제 내려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저는 이제 경기도의 한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가 이제 그 지역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였어요. 깨알 자랑. 뭐 그 이후에 잘 못해서 이제 그게 문제긴 하지만, 근데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갔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 때 경쟁률이 되게 심해서 거의 한 90명 정도가 떨어졌었어요. 두 반 정도가. 그래서 그 지역에 공부를 잘했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시험을 보고 떨어져서 제가 간 학교에서 떨어져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이 아이들 떨어진 아이들을 받는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정원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또 막 한두 시간 정말 전교 꼴찌인 애들이 가는 학교들을 가서 그 아이들이 아예 공부에 손을 놓고 이렇게 폐인이 되고 그런 이제 사례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중간 정도로 이제 학교를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담임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 들어올 때는 중간 정도로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이러셨어요. 그래서 전 알았어요. 제가 중간 정도였다는 걸.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그래도 중학교 때는 그래도 뭐 제가 공부를 엄청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위권이어서 이렇게 뭐 그냥 내가 되게 못난 애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갔더니 얘도 전교 1등, 쟤 전교 2등, 전교 3등. 왜냐면 조금 더 지방의 애들은 다 전교에서 1명 오거나 2명 오거나 3명 오거나 이런 학교였거든요. 너무 애들이 똑똑한 거예요. 어떻게 똑똑한 애들 다 모인 거야. 그래서 제가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뭐였냐면 내가 얘네들이랑 공부해서 이길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공부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1학년 때 아예 놀았어요. 2학년 1학기 때까지 아예 놀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잘 갈 수 있었을까요? 아주 잘못된 선택을 했었던 거죠. 그때 만약에 제가 그냥 잘하는 학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학교에 갔으면 오히려 더 이제 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아쉬움도 있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잘못된 판단으로 이제 조금 그때 조금 안 좋았었어요. 그랬었던 기억이 나서 자존감이 그때 이제 확 떨어졌던 거죠. 그 자존감이 떨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남들이 보면 저희 교복 입고 다니면 다 쟤는 공부 잘하는 애 이랬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나는 못하는 애의 느낌이 너무 강하니까 아예 공부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친정아빠한테 머리를 잘릴 뻔한 적이 있었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살면서 큰 이렇게 잘못을 말썽을 부리고 컸던 적은 없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했던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아이들 이렇게 성적 등수 매기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걸 되게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저희 아이들도 이제 진단평가나 이런 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근데 선생님한테 얘기 들으면 그냥 그 성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상중하가 있으면 그냥 아이가 점수가 이 정도예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점수를 가지고 내 아이가 몇 등인지 이런 거는 전혀 몰라요. 만약에 그 등수를 알았다면 저도 되게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아이가 무난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구나, 그냥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잘 수월하게 하고 있구나, 이 생각에 그냥 저는 만족하면서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굉장히 이제 불안했을 거예요. 저와 반대로 또 그 석차를 알지 못해서 불안해서 이제 공부를 더 시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다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 불안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학교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렇다고 치지만 뭐 우리나라는 어차피 계속 경쟁이에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사회에 나가서도 항상 제일 1인자만 알아주고 그 다음은 좀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볼까요? 나는 공부 안 하고 다른 것도 잘하는데 학교에서는 성적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죠. 성적이 높으면 괜찮은 애, 성적이 나쁘면 그냥 좀 바보 같은 애, 뭐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도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혹시 내 아이한테도 내가 그러고 있진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굉장히 조심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남동생이 굉장히 똑똑해요. 영재예요. 초등학교 때 저희 친정 엄마가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그 시험 전날 한번 그냥 이렇게 문제집이랑 이렇게 한번 쭉 보게 하고 시험을 보러 갔더니 올백을 맞았답니다. 원래 잘했어요. 어쩔 수 없이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저희 둘만 키우니까 저희 남동생은 똑똑하네, 머리가 좋으네, 저는 머리가 나쁘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걸 어렸을 때 계속 들으면서 컸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나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갔을 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머리도 나쁜데 내가 얘네들 뭐 전교 1, 2등 하는 애들 막 이런 애들 사이에서 내가 잘할 수 있겠어? 나는 못해 이랬는데 그때 한 은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아기를 낳으러 가시는 동안 잠깐 이제 오신 선생님이셨는데 의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선생님이 제 성적을 보더니 너무 바닥인 거죠. 공부도 안 하고 애가. 부르셨어요. 선생님이 이제 매일 저한테만 영어 단어 10개씩 외우라고 시키셔서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학교 입학했을 때 성적도 중간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너는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선생님. 저 머리가 나빠서 이 애들 못 따라잡을 것 같아요. 저 공부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거는 원래는 교사가 아이한테 IQ를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너 IQ 좋은 거 모르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머리 나빠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보여주셨어요. 쭉 보여주셨어요. 제 머리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머리가 물론 뭐 되게 영재 뭐 저희 남동생처럼 영재처럼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는 거.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까지 제 머리가 나쁜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 공부를 바로 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해야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때 그 선생님의 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너 다른 애들에 비해서 머리가 나쁘지 않아. 오히려 좋은 편이야. 너 할 수 있어. 그 선생님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대학교 가서 뭐 이렇게 아무튼 공부를 막 해야 할 때 그 기억으로 이제 공부를 정말 잘 해낼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걸 저희 엄마 영상에 보실 텐데 좀 걱정이 되네요. 이제 저희 엄마 이제 잘못은 아니고 이제 모든 부모님이 이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일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둘이나 셋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를 이 안에서만 판단한단 말이에요. 저도 둘을 키우기 때문에 저희 딸은 좀 어학적으로 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아들은 조금 못하는 것 같고 또 아들은 또 이제 관찰력이 또 뛰어나고 딸은 또 그쪽으로 부족하고 이제 그게 비교가 돼요, 저절로. 그런데 이렇게 이제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이제 아이가 듣는 데서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전까지 제가 머리가 나쁜 애, 나는 해도 안 되는 애, 해도 한계가 있는 애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그 선생님 덕분에 저는 나중에 그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뭐 그 이후로 바로 제가 뭐 되게 잘 됐어요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조금 이제 그런 비교를 조금 덜 하려고 하고 부모님들한테도 그런 비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이한테 얼마나 그 틀을 가둬버리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존감이라는 건 나 괜찮은 사람인 거잖아요. 나 괜찮아, 나는 좀 할 수 있어 라고 해야 되는데 너는 머리가 나빠 이 소리가 너는 이것도 못해?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뭐 이렇게 비교들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항상 너는 뭐 영어 점수가 뭐 몇 점이지만 다른 걸 잘하잖아, 괜찮아, 영어 점수 올리고 싶으면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네가 지금 다른 애들보다 영어 공부하는 게 양이 적어서 그렇지 너 양을 늘리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리고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남과의 비교. 너무 경쟁의 아이들을 이렇게 집어넣지 않는 거. 그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기는 되게 부끄러워요. 사실은 제가 35평에 살다가 20평으로 이사 왔는데, 이제 좀 이제 몇 년간 이제 돈을 좀 이제 저축도 하고 아끼고 싶은 것도 있었고,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이제 실천해 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집을 막 버리고 뭐 정리를 하고 하면서 이제 이사 왔어요. 근데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느꼈던 게, 미니멀 라이프 하는 책들을 봤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나 이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남들이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있어야지. 항상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무언가를 채우고 넣고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한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미니멀 라이프를 하게 되었더니 나한테 집중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내가 이 정도 나이 됐으니까 내가 이 정도 돈은 있어야지. 응? 뭐 학벌도 이 정도는 돼야지. 차도 다른 사람한테 기죽지 않게 이 정도는 몰아줘야지. 집 평수? 그래,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남들보다 항상 뒤지지 않게 살려고 애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뭔가 뒤지는 것, 남들보다 적은 평수를 살고, 남들보다 후진 차를 타고, 남들보다 버는 게 덜하고 그러면 그렇게 자존감이 무너지고, 이렇게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이러면서 과거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들인 것 같아요. 불행이 거기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하는 사람들 보면 남들 시선 생각 안 하고 신경 안 쓰면서 물론 다 신경을 쓰진 않겠지만 나한테 집중을 하면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물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내면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이런 군더더기들을, 내 삶에 필요 없는 군더더기들을 이제 버리게 되어 나에게 집중해서 내가 성장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들었었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기엔 저희 집에 짐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35평에서 20평으로 오면서 줄이면서 느꼈던 건, 이제 더 이상 그 물욕이라는 게 많지는, 예전만큼 남의 시선 때문에 물건을 사고 남의 시선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는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 내면에 집중하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타도 하면서 내가 왜 지금 불행하지? 뭐 내가 지금 남의 시선 때문에 또 이렇게 힘든가? 또 내가 남과 비교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나가니까 온전하게 저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예전보다는 해방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나아지겠죠.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돈이 얼마든, 내가 학교 성적이 어떻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무너지지 않는 것인 것 같아요. 나는 만약에 지금 돈이 없을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돈이 없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어. 지금 나는 공부를 못하지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막 죽고 싶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한테 키워주고 싶은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바로 자존감이에요. 그러면 자존감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교와 경쟁의 아이들을 몰아넣지 않는 것. 내 아이 존재 자체로 인정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못하는 거 많은데 남편이 못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리고 나는 다른 거 잘하는 게 분명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맨날 음식 타박하고 살림도 못한다 그러고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완벽한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완벽한가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항상 이렇게 막 덜렁대고 막 이래서,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냥 이런 나도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덜렁대고 부족하고 하지만 또 다른 장점이 분명히 누구나 있잖아요. 저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 아이들도 뭐 부족한 부분 다 있지만 또 괜찮은 부분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부각시켜서 아이에게 칭찬을 해주고 괜찮은 아이라고
공부 못해도 다른 거 잘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의 자존감은 건강하게 키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자존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육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동안 배웠던 것, 그리고 배워나가야 할 것들, 그리고 같이 이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아이들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존재 자체로 아이들 사랑해주시고 안아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